네. 시간에 궁금한 사항들을 여러분들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그 올려주신 채팅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저것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화면의 가운데 중앙 하단에 보시면 채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들을 채팅으로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들은 추후에 저희가 철인치로 통해서 상담을 또 받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특정 지역에 대한 뭐 입지 분석이라던가 너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들보다는 이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세션은 저희 마이프차에 대한 소개 좀 드리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철인치로 브랜드를 운영 중이신 철인 F&B의 김현석 대표님께서 직접 철인치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미리 전달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질문들을 포함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고요. 30분 정도 소개가 끝나고 나서 사업 소개가 끝나고 나서 이어서 또 바로 30분 정도 Q&A가 진행이 될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 시간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이야기 나누는 내용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과 또 질의응답 내용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컨텐츠로 남겨서 마이프차에 또 게재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메모를 하시거나 화면을 뭐 캡처하시거나 이런 방법들로 내용을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궁금한 사항들은 창업 상담을 직접 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좀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프랜차이즈 창업을 똑똑하게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2023년 봄에 나온 기사인데요. 22년 기준, 그러니까 21년 말을 기점으로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라는 걸 냈는데요. 21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가맹점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수가 30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24%가 증가한 숫자라고 하고요. 2013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재작년 21년 말 기준으로 약 33만 5천 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은 5만 개가 넘고요. 인구 1000명당 한 개 꼴인 거고, 가맹비가 또 매출액의 4.3%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좀 보면요. 좀 매출 아무래도 가맹 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업종별 가맹 점수를 보면 외식업종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전체 33만 5천 개 중에 16만 7천 개, 그러니까 전체 약 절반 정도의 가맹점들이 다 외식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마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정도는 아셨을 수도 있고 혹시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혹시 생각나는 숫자를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겠어요? 몇 개나 있을까?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개나 있을까요? 8,000개, 5,000개의 다양한 숫자 나오는데 만 개가 넘습니다. 11,000개의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이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브랜드는 뭐 한 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많은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는데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이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프차의 서비스에 오시면 테마라던가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브랜드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업종별 브랜드를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검색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브랜드를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치킨 브랜드를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제 뭐 철인치로 창업 설명회를 들으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창업 비용이라던가 기준 면적, 월 평균 매출액 등을 필터를 걸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브랜드를 고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을 보고 그 브랜드들의 창업 비용이나 예상 매출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기능은 상권 정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프차에서 상권 정보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오늘 창업 설명회를 하는 철인치로를 쳐보면 서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뭘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강남 지역에서 지금 철인치로를 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선릉역을 중심으로 1.4km 정도 반경을 그려보면 이 안에 있는 배우 세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대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배달이라던가 내가 창업을 생각하는 지역 근처에 살고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지역에 지하철이 있다면 거기에 승하차 인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타고 내리는지 이런 평균 승하차 인구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 하루에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 이런 것들도 무료로 다 누구든지 회원가입만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요 철인7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권 분석 전문이라고 하는 요 딱지, 배지, 스티커 이렇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셨던 건 누구나 무료로 마이프차 서비스에서 상권 분석을 해볼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만이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전문 상권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마이프차가 서비스하고 있고 이 상권 분석 전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브랜드는 이 기능을 쓰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유동인구라던가 이런 것들도 통신사 정보에 기반한 유동인구라던가 주변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도 더 디테일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인치로 상담하면서 그때 창업 설명회에서 봤었던 그걸로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거진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 그리고 트렌드라던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창업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도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구독하시면 저희 지금처럼 창업 설명회 정보도 드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정보다 싶은 것들도 카톡 풀친으로 보내드리니까 꼭 구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비 창업자가 가장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정보를 찾으시는 플랫폼이고요. 한 달에 30만 명 이상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창업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인치료의 김현석 대표님이 철인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창업 설명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밤 9시에 문자로 오늘 설명이 어땠는지 설문 보내는 링크가 하나 문자로 갈 건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따 끝나고 9시에 마지막에 코드를 말씀 하나 드릴 거예요. 그 코드를 입력하시고 설문 남겨주신 분 중에 5분은 저희가 추첨 통해서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는 건지 한번 보고요. 네. 천천히, 네. 다양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김현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준비되나?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철인치로 김현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전에 나중에 소개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올 텐데 좀 포토샵이 많이 돼가지고 기존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발표자가 다르냐 이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오늘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앞전에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말이 되게 부드러우시던데 제가 이제 경상도 부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발표만 하다 보면은 표준어를 쓰려고 하는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저희 직원분들이 다 이제 Q&A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30분이다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이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치킨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고 철인 7호만의 어떤 차별성 그리고 효율적인 수익 구조와 창업 비용 그 다음 이제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그 장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7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3년도까지 이제 전국에 또 많은 가게들이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간략하게 저도 이제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었는지 이제 5분가량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현재 시장 흐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20대 초반 나이 때 이제 경성대 쪽에서 장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부산의 대연동이라는 곳이고 경성대와 이제 부경대 사이에 있는 가게였는데 운이 정말 좋게 오픈한 지 5일 만에 이제 줄 서는 가게가 됐습니다. 4시에 오픈했는데 이제 5시부터 11시까지는 항상 줄이 서서고요. 테이블은 11개가 있었는데 하루에 70팀 정도씩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실 부산은 맛있다라는 광고 그 페이스북에 광고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쪽에 저희 치킨이 올라가면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훈남, 그래서 난 화남. 근데 이제 대학 상권이라서 그런지 직원들 훈남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남자 직원분들이 저 포함 4명 있긴 했는데 훈남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긴장됐었던 그런 10년 전에 오픈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줄이 이제 지속적으로 쓰고 잘 되는 가게가 되면서 제가 조금 자신감을 얻어서 장사는 광고만 잘 해도 충분히 되네라고 조금 자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뒤에 14년도에 이제 서면에 제가 가게를 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광고를 해도 장사는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계속 노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노출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잘 되는 가게에서는 하루에 150만 원, 200만 원씩 팔던 가게에서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도 하루 50만 원, 40만 원, 또 10만 원, 그리고 첫 달에는 한 800만 원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요. 그때서야 이제 나가서 알고 보니까 되게 어두운 골목이었고 옆에 여관도 있었고 여기는 골목 자체 상권이 변해야지만 올 수 있겠다를 깨닫고 우리 골목에 계시는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한 8분 정도 모여가지고 벽화도 그리고 건물주를 한 3-4번 찾아가서 아스팔트도 새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도 연락해가지고 이제 가로등도 5개 설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전부 다 의욕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잘 됐던 경험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가게가 잘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게 이제 서울로 한번 가보자 해서 15년도 6월 달에 서울 홍대에 이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가맹점인 가게인데 그때 인테리어 공사할 때만 하더라도 그 골목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렸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면 서면에서 어두운 골목도 비쳤던 경험이 있는데 가능하겠다라고 하고 6월 4일쯤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날 뉴스에 이제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와 약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이제 직원 어머니하고 삼촌이 치킨을 한 마리 한 마리씩 포장해 주셔가지고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 팔고 첫 달에 400만 원 매출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1억 2천 정도가 이제 대출을 했었고 가게 준비하는 데 한 1억 5천 정도 들였었는데 근데 제가 이 홍대 얘기를 좀 길게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저는 장사 이때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광고에 조금 기대어도 보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골목 상권도 비춰봤는데 이제는 이 한 달에 400만 원 파는 가게를 어떻게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때 오랜만에 읽었던 책이 일본의 장사의 신 책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장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이 문구대로만 해서 딱 장사 무조건 온 사람들을 다시 오게끔만 만들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잔이 깨지고 나면은 그 테이블에 가서 쓸어드리고 나서는 음료수 드리면서 많이 놀래셨죠 하면서 많이 놀래신 마음 진정하시라고 음료수 드립니다 하고 서비스도 드려보면서 또 박수도 받아보고 그리고 예전에 바쁜 가게에서는 이제 혼자 오셔가지고 뭐 반마리만 드신다 하면
죄송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던 손님들도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이제 감자도 드려보고 음료수도 드려보고 그냥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한 번만 더 올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 네 번 와주시면서 또 손님들을 한 20명 정도 회사 사람들을 모시고 와주셔갖고 매출도 많이 올려주시고 영업시간도 새벽 4시가 아니라 4시에 오시는 분이 있어도 6시, 7시까지 또 운영해보고 또 그랬던 이제 20대의 어떤 장사 추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결국은 장사는 운영, 사장의 어떤 서비스, 그리고 맛, 그리고 지속적인 광고 노출, 요 세 가지만 정말 잘 해도 잘 되는 가게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홍대 관계에서도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줄 서는 가게로 바뀌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인들이 한 3년 정도 저를 지켜보더니, 가게가 하는 것마다 잘 되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인들이 한 8개까지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7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철인치로가 이제 가맹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우리 철인치로 이제 프랜차이즈가 17년도부터 시작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치킨은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꼭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족발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한 2, 3달에 한 번씩 찾게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치킨은 뭐 주머니 사정이 좋든 안 좋든 좀 편하게 먹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간 소비량을 한번 보니까 이 닭고기 판매량이 9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성인 한 명 기준으로 연간 이제 16kg 정도, 한 16마리 정도 닭고기를 소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치킨을 정말 많이 먹구나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부 가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치킨 가게가 전국에 우리나라만 약 8만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개인 가게와 프랜차이즈 가게가 8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8만 개는 전 세계 맥도날드가 3만 5천 개 정도 있는데 그 맥도날드 개수보다도 많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 후에는 치킨집 창업, 가맹점 수는 느는데 매출은 준다. 아까 전에 팀장님이 전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매출은 비슷하다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치킨집은 창업은 이제 그만하고 기술로 승부해야 된다. 또 레드오션에서 치킨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치킨집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레드오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가 있는데 저는 단 한 가지가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철인치로도 어떤 차별성이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철인치로의 차별성은 결국은 첫 번째는 맛, 두 번째는 운영, 세 번째는 광고입니다. 제가 홍대에서도 장사가 어려웠던 가게를 잘 되게 했을 때도 요 세 가지에만 집중을 했었었고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도 요 세 가지를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그 누가 하더라도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맛의 차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48시간 숙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10년 동안 고집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철인치로의 치로닭이 이제 영계 치로닭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픈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의 치킨을 먹어보니까 이 원육에다가 염지를 해가지고 이제 파우더 물반죽이나 가루를 묻혀서 이제 저 소비자가 먹게 되는데 조금 먹다 보면 좀 느끼하기도 하고 대중적으로는 다 맛있지만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전부 소스가 좀 다른 맛인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시작했었고 이제 파우더 자체를 정말 고농축으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치킨 사이즈별로 다 한번 묻혀봤습니다. 그리고 묻히고 숙성을 거쳤을 때 가장 맛있었던 게 영계 7호 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인 7호라는 네이밍으로 초반에 오픈해서 4년 동안은 배달도 하지 않고 양념치킨도 없이 프라이드 딱 하나만으로 4년 동안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재 10년째 베스트 메뉴로 우리 철인 오리지널 숙성 치킨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제 리뷰에서도 보면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은 이 치킨이란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치킨을 드신 분들의 리뷰를 보시면 대체로 튀김옷이 얇고 되게 바삭하다.
티그무시 타 치킨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튀기는데 약 300g 정도, 250에서 300g 정도가 물반죽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 치킨 같은 경우는 고농축으로 한 40g 정도 들어갑니다. 묻혀져서 숙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튀김옷이 얇고 바삭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맛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가장 듣기 좋은 게 결국 이 치킨만 먹으러 철인만 찾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도 대중적인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었을 때 우리 치킨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가 1번이었는데 그래도 저희 후라이드를 드셔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치킨 맛이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그 맛에 대한 차별성은 저희가 10년 동안 48시간 숙성을 고집해오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에 대한 차별성인데요. 제가 이제 홍대에서 장사하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뭐 판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볼 줄 몰랐고요. 그냥 단지 온 손님 대상으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철인 7호를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프랜차이즈는 그냥 단순하게 전용 상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교육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만 뭐 홍대에서 이런 식으로 잘해서 당신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데이터와 좋은 전략들을 잘 이해가 되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또 그 한 결과값이 이렇습니다 해서 보여드려서 우리 점주분이 계속 이 교육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이 상생 협력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 데이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운영팀에서는 학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전략 도입 전에 이제 5월 달에 주간별로 이 배달민족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 통계인데요. 이제 노출 수는 48,000에서 뭐 5만 중후반까지 갔었고, 클릭 수, 주문 수, 주문 금액은 요 정도 나온다는 걸 표로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전략 도입을 한 뒤로부터는 노출 수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광고비를 쓰고 있다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5만 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클릭률과 주문 수가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매출이 64% 정도 상승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점은 최대 126%까지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교육산업, 이 데이터 기반으로 그럼 여기서 좋은 사례가 나온 거는 또 신규 지점과 다른 지점에다가 또 도입해서 이 결과값도 같이 봐드리고 이 결과값으로 도입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게 또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같이 또 전략을 짜고 또 그 결과값을 보고 계속 이제 운영적인 부분에서 다른 어떤 데이터 값을 내면서 저희 본사의 운영팀들은 전부 철인 치료에 5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만 운영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슈퍼바이저로 해서 3개월 정도 교육하고 채용한 게 아니라 실제로 철인 치료를 5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현장에 가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 기반과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영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에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좀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SNS 광고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먹스타그래머라고 하죠. 뭐 인스타에서 저희 음식을 먹고 이제 후기를 올려주고 하는 분들인데 여기서도 보면 좋아요가 뭐 9,400개, 또 어떤 사진은 23,000개, 또 어떤 사진은 1,300개, 또 어떤 사진은 1,800개 이렇게 다양하게 좋아요를 받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좋아요만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저작권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네이버라던가 소비자들이 저희 철인 치료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 상대적으로 좋아요가 높게 나왔던 사진들을 다시 재생산, 활용을 해서 2차, 3차 바이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광고만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던 좋은 것들은 또 2차적으로 재확산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데이터화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전 데이터 기반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피드백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제 점주님들한테 매출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항입니다. 또 뭐 알려드릴 것들은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또 이제 전화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또 교육을 해드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저희 철인 치료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다는 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운영도 잘하고 맛도 좋다면 이제 장독대로 본다면
정말 깨끗한 장독대가 있습니다. 깨지지도 않고 금가지도 않고 물을 부어도 다 모을 수가 있는. 근데 강보는 저는 지속적으로 넣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운영 서비스가 자신이 있어도 이 장독대를 채우려면 결국은 그 지속적인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보도 저희는 조금의 어떤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본부 평균 연령대가 이제 30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타겟팅은 나 자신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고 광고도 내가 정말 재밌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한 영상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치킨이 처음 모자르고 그러면 안 돼. 그람의 시대는 바뀌고 키로의 시대가 왔다. 무려 1kg의 소설 치킨이 3가지 맛으로. 그러면 안 돼. 철인 3종 세트 출시. 안 먹고 오라면 안 돼. 아이 무겁다 야. 와 치킨 왜 이렇게 무겁노? 최근에는 이제 모범 택시에도 나와서 굉장히 활약해줬던 이유준 배우인데요. 이제 영화 바람이라는 곳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면 안 돼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1kg짜리 순살을 가지고 신메뉴로 철인 3종 세트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광고가 재밌을까 하다가 보니까 바람에 그러면 안 돼 대사로 이유준 배우를 섭외를 해서 그람의 시대는 가고 키로의 시대가 왔다 해서 광고를 했더니, 이 좋아요는 이제 20만 개 정도, 20만 명 정도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조회수는 230만 회, 그리고 댓글은 총 5천 개 중에서 대부분의 얘기들이 뭐 광고 기획자 상 줘야 된다, 이 브랜드는 몰랐는데 광고가 재밌다. 근데 그랬더니 매출까지도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4월 말에 광고 게시가 됐었습니다, SNS 상에서. 근데 4월 말에 됐는데 5월 달에는 전 지점이 전부 다 최고 매출을 했었습니다. 철인 3종 세트 신메뉴로. 그리고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핫커리 치킨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해서 약간 매운맛 카레 치킨이었는데, 요건 또 광고를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재밌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철인치로의 단골분들 30명을 대상으로 전부 다 설문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3명 정도가 재미난 의견을 주셨던 게, 개그맨 김재우 씨가 그 조유리 씨와 부부에서 카레 부부라는 별명이 있다. 근데 그 카레 부부가 모델이 되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주셨었고요. 저희도 충분히 그게 공감이 되어가지고 김재우 씨 소속사 측과 연락을 하고 광고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광고는 김재우 씨 개인 인스타에 기재가 되었을 때, 한 개 좋아요가 15만 개, 그 다음에 댓글은 2,900개, 그리고 조회수는 250만 회, 댓글은 3,900개, 그리고 또 영상이 이제 올라갔을 때 좋아요는 5만 개, 댓글은 1,400개. 사실 이게 참 많은 숫자긴 한데요. 이 좋아요가 통합적으로 21만 명 정도, 그리고 조회수는 350만 회 정도, 댓글은 총 8,300개 정도로, 요번 핫커리 신메뉴도 굉장히 이제 대박이 났었던 그런 신메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저희가 20대, 30대 분들과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서 계속 트렌드를 잘 살리고 공감과 재미 요소도 많이 주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이제 점주님들 저희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단 1원도 받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 내년 상반기 같을 경우에는 이제 하정우 감독님이죠. 하정우 배우인데, 이제 하정우 감독님이 영화 로비라고 이제 영화 개봉을 하십니다. 거기서 또 우리 철인치로 천호점에서 또 촬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또 노출될 예정이고요. 그에 대한 저희가 또 광고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주님들한테 단 1원도 받는 거 없이 자체적으로 부담 없이 이제 노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많은 치킨집 중에서 이제 철인치로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맛, 두 번째는 운영, 세 번째는 광고, 요 세 가지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세 가지 차별성이 홍대나 뭐 인천이나 이런 가게들도 있었지만, 천호동이라는 곳에서 1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하고, 실제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천호동의 메인 상권은 이쪽에 다들 있지만
여기서 1.5km 정도 벗어난 곳에 천호중학교 앞에 저희 천호동 철인치로 가게를 한번 오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달에 영업을 해보니까 이제 2,9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었고, 둘째 달, 셋째 달에는 조금 오픈빨이 지나고 나니까 손님들 관심도가 떨어졌는지 조금 더 매출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 세 가지 차별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던 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요번 7월 달에는 4,145만 원이란 매출이 나왔고요. 사실 이 매출은 철인치로의 최고 매출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서울에 어디서 자리가 좋지 않은 곳에서 시작을 해도 여기가 이제 10평짜리 가게 두 개를 붙여서 20평, 월세는 180만 원 정도 하는 가게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홀 매출이 50% 정도가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4,140만 원 중에서도 홀 매출은 2천만 원, 배달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밸런스가 50대 50으로 들어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했고요.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는 또 한 4,500에서 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자리를 들어가도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 기반으로 약간 빨리 자리 잡는 데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타사의 이제 배달형 매장과 월 매출에 대해서 순이익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요거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조금 5% 이내로 변수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료비는 똑같이 45% 정도 들더라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배달형은 순이익 자체가 지금 9% 정도 돼 있지만 9에서 한 15% 사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우리가 한 건 치킨 한 건 배달을 갈 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4,500원 정도, 부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4,000원 정도 배달비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소비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2,000원, 정말 많이 받는 브랜드들이 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 2,000원 정도 받게 되면은 또 2,000원에서 2,500원은 실제로 가게에서 지출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주문이 여기 우리 마이프차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B사 플랫폼에서 이제 주문이 약 9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면은 또 광고비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브랜드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10%에서 20% 사이로 광고비와 수수료가 들어가는 반면에 홀 가게를 했을 때는 이런 대행비라든가 광고비나 수수료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과 배달 차이만 하더라도 배달에서는 10%대 수익이 홀에서 판매했을 때는 3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절반 가까이 되면은 저희가 겪었을 땐 순이익이 한 25% 정도 이상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호점도 저희가 운영을 해봤더니 4,200만 원 팔았을 때 한 25% 정도 돼서 약 1,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수익 구조에서 조금 더 뒷받침을 저희가 해드리면요. 저희 철인치로는 최소한의 경쟁으로 그 독점 구조를 가지고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배달 구역에서도 뭐 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10,000세대나 15,000세대의 한 가게 정도가 입점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철인치로 같은 경우는 약 3만 세대 이상을 최소 3만 세대 이상을 드리면서 매출이 6천만 원, 7천만 원 올라오더라도 그 매출이 꾸준하게 옆에 철인치료가 또 생겨서 4천만 원, 3천만 원 깎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영업권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리법에서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요. 저희 철인치료 같은 경우는 타사 치킨집이 이제 11분에서 15분 정도 조리 시간이 걸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약 7분 정도면은 모든 조리가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5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 45마리에서 50마리 정도는 튀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튀긴 게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튀기기 앞에서 좀 한 사람이 많은 양을 또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운영 생산성이 높은 편이고요. 또 이런 이제 차별성과 이제 수익성 모든 게 또 매력적인 철인치료가 이제 창업 비용이 굉장히 또 매력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가맹비나 교육비 이제 10주년 할인 적용해서 이제 200만 원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 주방 기물까지는 뭐 어디든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인테리어가 20평 기준인데 3,500만 원 적혀 있습니다. 요즘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브랜드별 들어가면은 평당 200만 원까지 보통은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평당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평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이제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뭐 갈바라든가 이 하지 작업들을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 인테리어를 다 하고 그다음은 간판하고 탁자 정도 오고 나니까 한 5,85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한 달 내에서 이제 20평짜리, 40평짜리 가게를 오픈한 곳이 있는데 20평짜리 가게 오픈할 때는 인테리어가 2,500만 원 정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40평짜리 가게 오픈할 때는 인테리어비가 3,800만 원 정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당 150도 안 되게 들어갔던 이유는 저희가 가게 자리 선정도까지도 도와드리고 나서 그 가게 인테리어 할 때 컨셉이나 모든 것들이 다 철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부분 공사로 하고 외부는 가게에 바뀐 느낌이 확 들어야기 때문에 공사를 과감하게 해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사에서는 평당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본사 마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주님께서 사실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뭐 잘 아시는 곳이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잘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맡겨주시면 저희는 한 군데가 아니라 최소 두 군데, 세 군데는 비교 견적을 다 받아들여서 점주님이 여기서 합리적으로 하시고 싶은 곳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리나 이런 것들 다 봐드리는데도 감리비도 받지 않고 우리 점주님께서 오픈하시는 비용에서 최소화로 들어가고 나서 조금 아낀 비용으로 오픈하고 차라리 한 3개월 정도 이 광고비나 운영비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배달만 하는 시대는 끝이라고 조금 자극적으로 했는데요. 사실 뭐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끝이 될 수는 없지만 저도 지금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이 자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솔직히 매일매일 10시간 이상 그리고 주말도 없이 엄청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피곤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장사를 했을 때 남는 게 없으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실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도 힘들어진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 브랜드에서는 더 이상 배달만 하는 가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홀과 배달을 같이 할 수 있는 비중 50대 50으로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게들만 오픈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창업 아이템 고민은 덜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차별화된 메뉴와 또 100% 본사 광고 지원으로 홀 배달 전부 다 고매출이 가능하고요. 인건비 걱정도 저희 브랜드에서는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또 모든 메뉴가 7분 조리로 높은 생산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신규 창업자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브랜드를 오픈하셨던 분들도 기존에 장사를 엄청 잘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전부 다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대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잠깐 일해보시다가 오픈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저희와 만나서 열심히 다 고매출을 만들어 가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창업비 돈 걱정도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트렌드한 인테리어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본사 마진은 0원이라는 점, 그래서 좀 합리적인 인테리어 비용과 시작 비용을 조금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노후 걱정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브랜드가 1, 2년밖에 되지 않았으면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벌써 10년 정도 됐고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이 경성대전 매장도 지금 현재도 최고 매출을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 설명은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 장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천인치로 창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뭐 이제 평생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저희가 그 마케팅 팀장님과 함께 Q&A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간대 제가 또 이 질문지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시간 경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이좋게 앉아가지고 네. Q&A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보여진 사진 혹시 어떤 건가요? 이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상계동 근처에 백암마을이라고 있던데 그 연탄 봉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 중간에 여기 그 핫커리 치킨이 이제 김재호 씨와 조유리 부부와 함께
모집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 인근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받겠다 했는데 약 10명의 이제 시민분들과 또 격투기 선수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연탄 봉사를 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합이 되게 신선한 조합이네요. 지금 감자에 가려져 있는데 네. 저기 보면은 또 AFC 그 챔피언 격투기 선수 중에 고석현 선수라고 또 챔피언도 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확실히 연탄이 잘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화면을 놓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들 좀 있어요. 그중에 100% 배달 매장은 안 받으시게 된 배경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도 아까 전에 직접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도 저녁에 되면은 매장을 가보거든요. 매장에 가서 서빙도 하고 닭도 튀겨보고 때로는 배달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배달만 하는 가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장사하고 나면 순이익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물건을 만들고 해서 납품해주고 하면 최대한 재료비를 효율적으로 깎는다고 다 내려는 놓는데 플랫폼 비용이라든가 배달 대행업체라든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서 지금은 굉장히 좀 가부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시장이. 그래서 근데 물론 계속 그렇게 가부화돼서 비효율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은 늘 시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는 홀 포지션도 이제 같이 와서 안정적으로 영업하다가 또 배달 환경이 수수료도 좀 효율적이어지고 영업이 효율적이어질 때는 또 그만큼 그게 또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배달만 하는 가게를 했을 때는 우리 점주님들이 좀 행복하게 장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안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치킨집 프랜차이즈 하면서 배달용 가게를 창업을 안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치킨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을 주로 해 먹는데 네. 배달을 그렇게 또 안 해도 장사가 충분히 잘 된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또 좀 되게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작부터가 사실은 홀 치킨집이었습니다. 배달을 일부러 안 했었거든요. 조금의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배달도 안 하고 매장에만 왔어야 됐고 후라이드만 판매를 했었고 그렇게 해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홀 장사만 했던 경험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어느 정도냐면 홀에 나오는 노래까지도 만들어 놓습니다. 소비자들이 와서 우리 브랜드의 후라이드를 먹었을 때는 좀 옛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아이돌의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온다거나 하기보다는 뭐 쿨의 뭐 All For You 애상이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이 좀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도 좋다, 치킨도 좋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철인 110곡 해가지고 그 파일을 보내드리고 이제 전달해드리면 점주분은 그렇게 해서 돌려 틀어놓으시고.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천호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천호점 같은 경우에 지금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 하셨어요? 근무 인원이 지금 사장님 한 분하고요. 직원 한 명하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평일에 월, 화, 수, 목 이제 6시부터 10시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직원 한 명은 4시부터 1시인가 2시까지인가 이렇게 좀 사장님이랑 같이 정직원 개념으로 하고 사장님은 이제 오픈 마감 다 하시고요. 그러면 2명, 3명 정도로 네. 아까 말씀하신 4천만 원대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맞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 나오다가 천호점에서는 그 리뷰 댓글도 되게 잘 달아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본사에서 이제 내가 철인치로 점주가 되겠다라고 하면 네. 마케팅 교육도 해주시나요? 뭐 이렇게 물론입니다. 고객 리뷰는 어떻게 다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거. 물론입니다. 저희 최근에는 안경 좀 네네네네. 최근에는 이제 저희 점주님들 마케팅 교육을 또 우리 사무실에서 또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뭐 전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저희 가게들이 좀 여러 군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매장들도 저희 운영팀에서 직접 가서 이 마케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흐름이 자꾸 변하고 플랫폼이 여기에 또 많이 밀집해 있다가 또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도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거 그럴 때마다 점주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첫 번째로 시켜요. 그래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광고를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자고 하면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근데 만약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본사에서 데이터도 없이 해보자 하면은 점주들이랑 점점 괴리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젊은 사람들만 마케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점주님들의 평균 연령대는 어느 정도? 저희 브랜드의 평균 연령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으신 편인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뭐 홀이랑 아까 홀을 꼭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네. 홀과 배달 매출 비중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50대 50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배달 비중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 집중도 배달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요. 요번 연도 초반부터는 이제 배달보다는 홀 마케팅 비용이 사실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배달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플랫폼 안에서만 싸워야 되니까 네. 배달로 했을 때 매출 올리기 위한 광고비도 들어가고 수수료도 들어가고 대행비도 들어가는데 홀은 어쨌거나 유입시키는 광고 비용까지만 들어가고 나면 수수료나 배달 대행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모든 교육이나 포커스는 좀 홀 쪽으로 하다 보니 홀 비중이 한 50%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맛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들을 주로 이제 아무래도 선호들을 하시는 성향들이 있는데 네, 그런 데는 이제 또 하루 종일 메뉴 개발만 하는 팀이 아예 있고 할 맞습니다. 텐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에서 시작한 철인치로가 그런 대형 브랜드 프랜차이즈 대비해서 네. 점주님들께 어떤 좀 그래도 우리가 거기 큰 회사들 대비해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대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도 이제 연구개발 팀장 같은 경우가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 직접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늘 음식을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한 거를 홀의 손님한테 즉각적으로 또 피드백도 받아보고요. 또 배달해서 이런 거 나가면서 리뷰나 손님들하고 또 소통도 해보면서 이 연구개발 팀장 자체가 가게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메뉴를 좀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래 뭐 이렇게 신메뉴 개발은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하시는? 신메뉴 같은 경우는 사실 치킨집에서 신메뉴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신메뉴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구성의 변화는 그 안에서 조금씩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기존에 신메뉴 나왔던 것 중에 우후죽순으로 계속 나오다 보면 점주님들이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비중을 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들은 메뉴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거를 넣는데 그때 넣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넣기도 하고요. 혹은 광고 매치로 좀 좋은 것들을 넣기도 하고 물론 맛은 기본적으로 다 평균 이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 또 특히 마케팅을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보통은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본사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가맹점주와 좀 그런 마케팅 비용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점주분들한테는 마케팅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아까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하시는 아. 이유가 또 궁금하거든요. 이제 물론 점주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마케팅 비용은 들어가지만 저희가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이 점주님들이 가게 내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은 금액적으로 보면 한 50만 원 정도? 월에. 월에. 그러니까 매출마다 좀 달라요. 매출마다 뭐 5% 내외에서 이제 광고비를 써야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광고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와서 뭐 먹방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고객 이미지를 확보하는 광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뭐 네이버 등등. 근데 그런 광고 비용들은 점주님들한테 이제 계약서상에 보면은 어떤 브랜드 광고를 할 때 50대 50씩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배우분들이랑 광고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체 부담으로 다 해서 이제 큰 틀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지금 이쪽에 물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본사가 부산인데 네, 지금 서울 경기권을 주로 지금 또 이제 많이 공격적으로 모집하고 네, 계신데 맞습니다. 물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기업 물류도 같이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주에 3회에서 4회 정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회에서 4회 정도.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4회씩 다 받고 있고요. 이제 조금 타 지역으로, 번외 지역으로 좀 가게 되면은 한 3회까지도 이제 제한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서 전날 발주 시스템으로 주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나 혹은 그 이틀 뒤나 이렇게 해서 가게에 전부 다 이제 납품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좀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든요.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20평 기준이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물어보셨어요. 이제 20평 기준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맹비부터 주방 기물까지 싹 다 하면은 한 5,800만 원,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예상은 하시고요. 근데 이 금액 내에서 더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저나 우리 영업부장이나 이제 운영팀장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나서 인테리어 업체까지 다 하고 나서 결과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 이상 늘어나는 거는 저조차도 초기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이게 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부가세는 비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비포함이고 네. 당연히 부동산 뭐 보증금 같은 것도 네. 별도인 것이고. 예, 맞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도 너무 높은데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마산 해운구의 메인 자리가 200만 원, 300만 원의 메인 자리가 형성이 돼 있다면 저희가 같은 경우는 뭐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가서 나머지 50만 원 정도는 어차피 메인 자리 가도 광고비를 써야 되는데 그 월세 아낀 걸로 좀 광고를 하면서 요즘 20대, 30대는 사실은 다 찾아오거든요. 지나가면서 이 간판 보고 이 자리 보고 들어가자고 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비중은 적어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 하면은 뭐 아니면 지금 와이프랑 뭐 데이트를 하러 갈 때 뭐 어디 간다 하면은 검색해서 어디 갈지 보고 그쪽으로 바로 정해서 가지 그렇죠. 가서 둘러보다가 여기 괜찮네 해서 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 트렌드가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검색을 해볼 때 우리 브랜드가 아주 매력적이고 좋은 이치에 노출할 수 있는 방안들의 데이터 값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산 회원구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철인치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직원분들 30대이시고 네. 직원분들이 나 자체가 우리 브랜드 타겟이다 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도 손님들도 40, 50대 이상보다는 한 30대 정도 분들이 많으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30대한테 광고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20대, 30대 분들은 바이럴이 일어나요. 먹고 그렇죠. 나서 저희 비주얼을 보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도록 홀에서는 만들어뒀어요. 저희는 실제로 홀과 배달에서 메뉴 구성도 조금씩 달라요. 배달에서는 비주얼이 정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에서 치킨 시켜 먹고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홀은 그렇죠. 정말 비주얼이 좋아야 되거든요. 집에서 사진 찍어서 올린 사람이 잘 없죠. 없죠. 잘 없죠. 예. 그리고 또 배달로 가게 되면 그 비주얼이 좀 많이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홀에서는 이제 사진 찍어서 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좀 만들고 있고. 지금 요 말씀 주시는 박정훈님 같은 경우 50대 중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50대 중반 점주님들이 운영하시는 것도 뭐 전혀 어렵거나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50대 중반 분들도 운영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광고가 엄청 이렇게 지금 많은 얘기를 해드려서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점주님들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해드려요. 열심히 운영 서비스 가게 내에서 친절하고 이 매뉴얼대로 교육받은 대로 음식만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근데 좀 말씀하신 게 장소도 봐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당연하죠. 그 최근에 경험담인데요. 그 우리가 해운대 신도시 최근에 오픈했고 계금도 오픈했고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지? 저기 어디야? 하여튼 등등 가게들. 지금 그 기억이 나는 게 대전 지금 계약을 하고 이제 자리를 보고 있는데요. 요 모든 매장들을 저희가 지금 다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점주님들도 알아보시는데 아무래도 점주님들이 보는 이제 생각들이랑 네. 저희가 10년 동안 장사를 직접 하고 또 어떤 가게에서 초반에 어떻게 매출이 나왔고 이런 가게들이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저희가 알아봐드려서 요 중에서 같이 좀 추려봅니다. 그래서 점주님들 되게 편하세요. 보통은 가게 자리에 찾아서 오세요라고 합니다. 저희도 네, 뭐 네, 그럴 그렇죠. 때도 있었었고요. 근데 그랬더니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가게 컨디션이 저희가 보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 월세도 그렇고 너무 비싼 곳 A급 상권보다는 예. 조금 이면도로에 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메인 상권을 가지 말라는 게 제 가게가 경성대도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1등급 메인은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한 단계 빠지면은 700에서 500만 원.
여기서 또 빠지면 3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 가게 1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장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팔고 있어요. 자, 110만 원 가게에서 장사를 하면요. 나중에 빨리 가게를 팔아야겠다 생각이 안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좀 편안한. 그렇죠. 제가 만약에 700만 원짜리에서 하면 장사가 잘 돼도 늘 불안합니다. 권리금 줄 때 팔아야지 하고. 그래서 장사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너무 비싼 곳보다는 좀 합리적인 곳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광고 유입으로 저희가 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천호점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네네. 사실 천호점이 메인 자리에 바로 들어갔으면 지금 6개월 됐을 때 4,200만 원이 아니라 한 5,500에서 6천만 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빨리 가게를 또 팔아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쫓기는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홀이나 매장의 객단가가 각각 어떻게? 배달은 한 건에 저희가 24,00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홀 같은 경우는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객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이 얼마나 하시죠? 배달은 24,000원 정도. 24,000원?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왜 홀 가면은 지금 치킨 한 마리에 생맥주 2잔만 해도 3만 원 초반 정도 나와요. 그러네요. 보통 배달하시는데 또 생맥주까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 없죠. 예, 거기에 또 배달 수수료까지 들어가면 훨씬 남는 게 없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쿠폰도 주고 막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은 회사 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폭이 많이 없어요. 본사에서 네. 도움 드릴 수 있는 플랫폼 분들이. 수수료를 깎아드릴 수도 없고 플랫폼 광고 비용을 깎아드릴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쉽지 않겠네요. 또 질문사항들이 네네네. 지금 아까 앞쪽에 위쪽에 질문 주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이게 그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 상담회를 처음 해보니까 네. 저는 계속 이제 기분이 둘이서 같이 근데 훨씬 그래도 편하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 좀 낯설긴 한데 네. 지금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적어주시는데 네네. 괜찮습니다.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서만 하는 거 같아요.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또 여쭤보는 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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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저 알려주시면 제가 또 네, 좋습니다. 지금 아까 몇 가지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지금 아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게 그런 그 배우님이랑 김재우 개그맨 그분 두 분인데 또 더 다른 분들도 광고를 많이 최근에 하시는 것도 있지 않나요? 내년에 아까 제가 잠시 언급드렸는데 네네. 저 이번에 9월 달에 저 이제 그 촬영하거든요. 영화 촬영, 영화 로비. 근데 거기서 이제 극 중에서 저희 치킨집이 여주인공 아버지 가게가 철인 7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을 내고 들어가신. 이제 PPL이랑 똑같죠. PPL로. 그럼 브랜드 명도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또 우리 점주님들이 뭐 물론 이걸로 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거는 장담은 못하지만 네. 저희가 효율적인 광고는 각 지점에서 또 다 할 수 있도록 세팅하고 매달 저희도 광고를 하고 있지만 네. 또 이런 대외적인 큰 광고들이 한 번씩 이렇게 탁탁 가다 보니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해서 상황입니다. 나오게 될 거고. 네. 지금 또 질문 위에 주셨던 게 네. 영업권을 네. 지켜주시는 게 저 같아도 이제 저희 집에서 먹으면 똑같은 브랜드가 두세 개가 배민 리스트에 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영업권 보장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최소 세대 수가 이제 아까 댓글로 25,000에서 3만 세대 정도 보장해드린다고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를 기준으로 하시나요? 보통 세대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리로는 반경 한 1.5km, 1.5km에서 한 2km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무슨 예를 들면은 천호동이 있는데 천호동 주변에 보면은 뭐 암사동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들로 묶었을 때 최소 3만 세대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동들을 통째로 이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반경을 이렇게 끊기보다는 네. 요동까지는 점주님 상권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동을 아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동을 아예. 근데 이게 2만에서 3만인데 반경이 1.5km면 애매하게 겹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네, 배달로. 그래서 대부분은 3만 세대가 거의 훌쩍 넘어가도록 드립니다. 그럼 배달에서는 안 겹치는 걸. 예, 맞습니다. 배달에서도 이 지점 하나만. 사실 그 예전에 2, 3년 전만 하더라도 목표가 뭐였냐면
가맹점 개수가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를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자본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와, 당연히 할 수 있죠 하고 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드는 생각이 정말 잘된 교육으로 하나하나 가게 개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없어도 돼요.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 철인 7호를 만나서 엄청 탄탄하고 안정적인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장사를 10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치킨 할 때도 업종들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치킨집은 레드오션인데도 불구하고 한 브랜드가 30년씩도 하고 있더라고요. 치킨을 왜 30년씩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IMF가 오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치킨을 먹기는 쉽더라고요. 그래도 치킨은 안 끊고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봤더니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저조차도 치킨은 자주 먹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 애들 할 것 없이 다 좋아. 맛도 되게 다양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60개 정도. 60개. 예. 올해 뭐 이렇게 최대 몇 개까지 운영하시려는 목표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딱 한 달에 지금 이제 저희가 6개월 정도 창업을 안 받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배달 비중이 높은 홀 비중을 높게까지 만드는 데까지 되게 많은 작업을 했었거든요. 마케팅 쪽도 그렇고 네네. 메뉴 쪽도 그렇고 비주얼 쪽도 그렇고 너무 다양하게. 그래서 요번 연도 초에 그게 끝나고 요번 3월 4월부터 해서 이제 배달용 가게는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홀 가게만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달에 2개에서 3개 매장씩 계속 꾸준하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장들이 보통 20평, 30평, 40평 오픈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월세 90만 원짜리 가게에서도 오픈한 어떤 개금동이라는 가게 있는데 그 가게도 하루에 한 11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도 딱 좋게 홀과 배달 50대 50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비중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되게 만족스럽고요. 이번 연도 목표로 본다면은 뭐 막 100개, 120개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꾸준하게 2개, 3개로 해서 저희가 신규 교육도 정말 잘 들어가서 오픈 때까지 문제없이 오픈 잘 시키고 오히려 너무 많은 가게들이 몰리면은 조금 중단을 해서 딱 2개에서 3개까지만 안정적으로 오픈시키고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또 홀 결국에는 인건비나 그 고용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제조 시간 7분이면 생산성은 좋을 것 같은데 네. 홀 중심이면은 인건비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20평 가게를 하게 되면요. 테이블이 한 8개 정도가 되거든요. 8개. 그러면 자, 배달용 가게라고 쳐볼게요. 배달용 가게에서 먹고 살려면 하루에 30개, 40마리는 튀겨야 돼요. 3, 40마리. 예. 네. 그래야 2만 2천 원, 3천 원 한 다음에는 30마리야 6, 70만 원 나와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사이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튀기더라도 타사 같은 경우 보면은 한 사람 사장이 있고 포장을 하든 전화를 받든 뭐 이렇게 하든 사람 한 명 서브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서브 그 한 사람이 테이블 8팀에서 하루에 8팀에서 15팀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가 오면 10팀만 받아도 매출이 45만원에서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인원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킨집이 진짜 웃긴 게 바쁜 시간이 6시부터 10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시간별로 네. 평균적으로 다 바쁜 게 아니라 몰아서 바빠요. 모든 장사 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배달 갑자기 주문 왔는데 1시간 30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40분, 50분 안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찍으면 사람들이 주문도 안 할 거고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정도는 서브를 도와야 돼요, 알바를. 근데 그 알바가 사실은 그 서브만 하기에는 일이 조금 널널합니다. 진짜로. 그럼 홀이면 이제 좀 서빙도 하고 주문도 당연하죠. 받고. 홀이 있으면은 서빙하고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건비도 비싼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최대 맥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어느 정도의 홀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홀이 더 바빠지면은 그 홀 바쁜 6시, 9시에 파트타임으로 한 명 정도만 더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되군요. 그럼 최소 권장하시는 평수가 있나요? 20평 정도로 테이블은 20평에서 25평, 테이블은 8개에서 10개 정도고요. 사장이 직접적으로 주방에서 사장 한 명만 주방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물론 이제 뭐 200만 원, 250만 원 매출을 하는 데는 그 6시부터 9시까지 한 명 좀 받쳐서 해라고는 하거든요.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있고 밖에는 그 일 잘하시는 뭐 정직원 한 명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5시부터 11시까지 알바 한 명만 있어도 사장님 좀 고생만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개인 운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너무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하고 싶다는 분 있으면 오픈 마감 때까지 또 같이 하실 거고. 그럼 아까 매출이 천호점 같은 경우에 한 4천만 원대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 경우에 그냥 사장님이 순수하게 본인에게 하루에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이익이 어느 정도, 순이익이 어느 딱 정도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4천만 원 정도 네, 기준으로 25% 했을 때 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 뭐 알바생 비용 빼고 다 그렇죠. 인건비가 직원 한 명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알바도 이제 천호점 같은 경우 4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 6시, 9시 바쁠 때 홀도 엄청 바쁘고 배달도 엄청 바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6시부터 9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홀 배달 줄 다 서비스 만족도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로 치면은 한 150만 원 이내로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장 제외하고 총 한 450만 원 정도 인건비. 한 400에서 500만 원 사이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마지막 질문이 작년에 유난히 폐점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2년 전에 코로나 때 갑자기 가게가 한 30개? 이렇게 막 늘어났었습니다. 뭐 배달형 중심으로. 배달형만. 아, 그러니까 홀은 이제 당연히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저희 자체가 홀 컨셉의 가게였는데 이제 배달도 같이 병행은 했지만 배달용 가게만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만 하는 점주님들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영업하는데 2천만 원 팔아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해결해주러 가려고 하는데 뭐도 많이 깎았죠. 작년에 물가도 높은데 적자 보면서 박스도 납품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주님의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매출을 높이면 높이는 대로 더 올라오는 거 아니고 매출을 높이면 높이는 대로 그 지출은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배달 대행비나 수수료나 이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홀령 가게들은 배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배달만 하는 가게들이 배점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뭐 오프라인 사람들이 홀 운영을 할 수 없으니 맞습니다. 예. 배달 중심으로 확 늘어났다가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냥 배달 중심 하시는 분들만 좀 폐점이 많이 많았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홀 좀 크기만 컸다면은 또 홀로 이제 인테리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배달용을 하다 보면 8평, 12평 이런 데서 시작을 하니까 홀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가게들도 있어요. 치킨집 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이제 좀 극구 말리고 싶고 반대하고 싶은 게 가게, 배달용 가게에다가 홀 뭐 4개 정도 놔두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장사 이제 보통 하시잖아요. 네네. 그 배달용 가게 같은데 홀 있는 가게. 네. 그쵸. 근데 사실 그런 가게는 술 맛이 안 나서 결국 홀 장사가 안 됩니다. 술 맛이 안 나서 네, 절대로. 너무 좁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 주문하고 이제 배달 기사분 뒤에서 왔다 갔고 집중도 안 되고 요 공간에서 주는 어떤 그 술맛 나는 느낌도 전혀 안 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배달의 민족 주문 중간에 노래 그렇게 잘 나오다가 배달의 민족 주문 이렇게 뜨는 것도 싫어서 네. 핸드폰으로 노래를 연결하고 포스기로만 이제 뜨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홀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들이 주문 그 포스기에서 틀면 포스기에 나오는 기계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섞이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사라고 하는 거는 또 배달의 영역과 또 조금 다를 거잖아요. 현장에 접객하고 배달과 하는 홀 거.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전략이나 통계나 이런 거는 또 배달 쪽이 그렇다고 전혀 부족하지 않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게 다 배달 통계예요. 네네. 그러니까 배달은 가져가는데 수익률이 높고 매출을 올리는데 비용이 조금 저렴한 홀을 1차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고 2차적으로 배달을 하지 네. 배달로서 다 집중을 한 다음에 추가로 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보면 집중도는 홀이 수익률이 더 높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홀로 집중을 하고 배달이 따라오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치킨집들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달이 주고 홀이 따라오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배달과 홀에.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그러면 홀 매출 좋으면은 홀로 해서 오픈하면 되겠다는데 홀 오픈해도 홀 장사가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왜? 20대, 30대를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거리들이 계속 A부터 Z까지 있어야지만이 그 가게를 재방문하고 바이럴이 될 텐데 네네. 그게 없으면 이제 손님 가고 나서 왜 우리는 홀 가게가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홀에 오셨던 분은 배달을 시켜 드실 수도 있는데 네, 배달만 먹다가 이거 맛있으니까 여기 가게 찾아가 봐야겠다 하기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긴 않습니다. 하네요. 그리고 집에서 배달로 맨날 먹는 음식을 굳이 홀에서 나와서까지 술로 그쵸. 먹으러 간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그 숙성 같은 경우는 네. 본사에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직접 점주가 미리 해야 되는 어, 건지. 저희가 예전에 공장에서 직접 이 파우더를 다 묻혀갖고 숙성을 해서 납품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한 가지 문제가 과세 제품으로 변합니다. 과세 제품. 네, 왜냐하면 이 파우더 자체가 제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닭이 5,000원인데 네. 파우더가 묻어서 5,500원이 됐어요. 네. 납품할 때는 여기다가 550원 더 묻혀서 650원에 납품해야 돼요. 6,050원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네. 닭은 원래 면세거든요. 그래서 생닭을 면세로 드리고 나서 저희 가루를 이제 시스템을 알려드려요. 교육을 해드려서 어떻게 묻혀서 어떻게 숙성하는지 알려드려요, 쉽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주님들이 우리 개인 가게 좀 숙성고가 있거든요. 보관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조리합니다. 그러면 묻혀갖고 보내주면 닭값이 10%가 원재료값이 10%가 올라가는 개념이 한 20% 넘게 올라요. 왜 그러냐면 이 파우더를 묻히는 인건비와 또 이 파우더가 또 재료비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재료비는 이제 회사니까 똑같으니까 부가세가 올라가니까 네. 이제 전체적으로 10%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아까 지금 댓글에 보면 네, 하루 평균 영업시간 10시간 정도 추천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사장님의 근무 시간은 이거보다 더 길어지실 수 있겠네요. 직접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근무 시간, 아닙니다. 오픈하고 나서 보통 이제 4시, 홀 가게를 하시게 되면 3시부터 1시나 4시부터 2시, 10시간 영업하신다면 그런데 오픈하고 나서 튀김기 불 올리고 나서 이제 한 30분 정도만 작업하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닭 숙성하고 하는 거를 한 30분 정도 네, 끝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다 해뒀습니다.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이제 거의 다 답변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네네.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남겨주시면 받아보고. 네네. 저 위에 질문 답변이 그 시간 네네. 인건비, 예. 네, 질문 그러셨고. 답변 드렸네요. 네네. 그 하루에 몇 마리나 내가 매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사장님이 평균적으로 나의 하루 매출을 좀 계산을 해보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숙성을 해놨는데 오늘 안 팔리거나 내일 안 팔리면 보통 이제 숙성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그날 판매가 안 돼도 그 뒤부터 플러스 3일까지는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숙성이 되고 나면 더 진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저희 그 숙성대로 하면. 네네. 그러면 미리 해놓고 한 2, 3일 정도는 여유가 버퍼가 있는 네, 거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질문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더 질문이 없으시면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창업 상담을 하시면서 또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창업 설명회 신청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정보를 다 또 철인치료에 연결을 해드려서 철인치료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리셨다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이따가 9시에 종료될 시점에 LMS 문자 보내드리면서 설문 나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벤트 코드에 철인75라고 꼭 써주셔야 그 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그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철인치료가 상품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철인치료를 드렸을 텐데 몰라가지고. 카카오톡에도 상품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저녁에 사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저녁 7시, 8시 이 시간대가 하루의 피곤함도 이제 다 또 그 휴식 시간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갖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꼭 저희 브랜드 오픈이 아니더라도 정말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고민이고 이게 너무 어렵고 하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장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비 점주님들이 정말 현명한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후회 없는 장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철인치료 말고도 그냥 장사 고민 있으면 예,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지? 저희 뭐 그 홈페이지에 보면 아, 1899-7139 대표 번호도 있고요. 네. 대표님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시면은 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로. 좋네요. 여러분들 철인치료 검색하셔서 연락 한번 해보시면 편하게 또 상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대표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하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 설명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나가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